레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뉴욕 증시 내려가는 것도 기가 막히게 반영하는 우리 증시죠? 이럴 때는 참 얄밉기도 한데, 돌아온 외국인 타령을 하다가도 하루 만에 또 팔아버립니다. 맞아요. 오늘 보면 시총 1위 삼성전자부터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오전장을 보내고 나서 네. 오후로 넘어갈 때쯤 이제 낙폭 줄여주나 보다. 혹시라도 랭킹쇼 맞아요. 효과가 오늘 한 번 더 반영되나 싶더니 아니더라고요. 다시 한번 상승을 못 전해주고 네. 하락으로 돌린 양대 증시 나타나고 있고요.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 SK 하이닉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쉬어가고 있는 동안에 어제 약했던 바이오 종목들이 일부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고요. 테슬라 실적 호재로 인해서 2차 전지 종목들 내에서도 반등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새로 따라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어떤 대응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어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랭킹쇼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하나하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2-325-81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전화 상담 받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저희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좀 가볼까요? 네. 어떤 분들 와주셨습니까? 설라님, 이 절망적인 표정의 이모티콘 4개를 띄워주시면서 네. 진짜 이젠 다 접고 싶다 아휴. 하실 정도입니다. 7월, 8월, 9월 월봉이 다 음봉으로 내려갔죠. 네. 10월 달마저도 이거 빠져가는 모습이어서 조금 이 10월 말로 가면서 점점 더 불안감은 네. 커져갑니다. 4달 연속 내려가는 일은 웬만해서는 없는데 말이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오징어 땅콩 핫스파이시마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네요. 지안님께서는 네. 안녕하세요. 할 일도 또 할 말도 없는 장이네요. 네. 왜 이런데요? 라고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 정말. 진행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네. 진짜 매번 저희가 1시 구간에 여기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네. 이거 또 무슨 일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딱 이 시기 되면 특히 후반으로 가면서 힘이 빠지는 날이 너무 많아서 네. 저희도 덩달아 힘 빠질 때가 많은데 오늘 그래도 파이팅을 외쳐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기껏 낀 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폭풍조식님 오전에 20분 만에 수급이 끝나버렸다고요. 아유. 자, 이종래님 모셨고 지다밤님 그리고 우상향님께서는 강변의 억새와 코스모스가 어우러져서 너무 이쁜 가을날입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 이렇게.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네. 그래요. 아직까지 모두 다 꺾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해요. 자, 병옥님 오셨고 코스피 삼척고님, 피치펀치님 등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모두 다 반갑습니다. 하데스님, 김성북님, 바이주님, 배따라기님, 폭풍주승님까지, 늘봉님까지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레키쇼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키워드 먼저 띄워주시죠. 자, UN-Day? UN-Day입니다. 국제연합, UN 알고 계시죠? 오늘 10월 24일이잖아요. 1945년 10월 24일에 UN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처음으로 조직됐던 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UN-Day, 저는 몰랐는데 말이죠. 1976년도까지 우리나라도 UN-Day의 공휴일이었대요. 진짜요? 네. 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 1976년도 그 이전이 기억나시는 분들이라면 맞아, 이때가 공휴일이었다. 기억 떠오르시면요.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공휴일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레키쇼 주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유엔에 가장 빨리 가입한 나라는 어딜까요?입니다. 유엔은 뭐 OECD와는 좀 다르죠. 네. 정말 뭐 수많은 나라가 웬만해서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유엔의 가입 순서들 제가 임의로 주요 국가들을 탁탁 꼽아봤습니다. 빠른 나라는 1945년 창립 처음부터고요. 느린 나라는 2000년대 들어와서 가입한 나라도 이 중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2000년 되면 일단 저희가 70 몇 년도에 이게 공휴일이라고 했으니까 네. 우리나라가 꼴찌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아니 뭐 어렵네요. 유엔에 가입되기 전에 공휴일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가? 유엔이 전 세계적으로 공포한 날이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주요 국가를 제가 골랐으니 여러분 아마 고민이 되실 겁니다. 네.
얘네들 거의 창립 멤버급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죠? 당연히 비슷한 시기일 것 같은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나중인가 싶기도 한데 말이죠. 오늘 약간 알쏭달쏭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느낌 떠오른 대로 툭툭 던져주세요. 아마 1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국가가 맞을 것 같습니다. 1위는 쉽게 한번 맞춰보시고 나머지 국가는 편한 마음으로 추측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잠깐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어떤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폭풍주신님께서 미국이지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 그래요? 그 자, 밑에 도랑규님 UN 잘생겼죠? 그러니까 이분은 국제연합 UN이 아니라 그 듀오 UN 우리 가수를 그쵸. 의미하는 거죠? 눈이 부시게 맞아요. 근데 그 얘기 지금 가사를 들으니까 오늘 시작이랑 굉장히 안 어우러지네요. 정말요. 그래요. 그 유엔이 해체가 된 거죠? 그렇죠. 맞아요. 듀오 아주 멋있었는데 말이죠. 한 분이 좀 그 약간 노이즈가 좀 껴 있어가지고 두 분 다 그러나요? 한 분이죠? 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유엔 얘기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종목 진단 신청도 많이 올라와요. 하데스님의 셀티리온 그리고 김순열님의 BH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는 나이건님, 보리콩콩님, 강아지님, 캐서린님 등등 많이들 와주셨는데요. 오늘도 계속 종목 진단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 모시고 종목 진단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을 찾으러 좀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제법 그래도 종목 진단 신청 올라옵니다. 셀트리온 신청이 지금 하데스님이 2번 올려주신 거군요. 저는 어제 봐드렸지 않나요? 셀트리온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2번이나 올라와 있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파도님의 LS 마린 솔루션.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님 뉴프렉스도 갖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자님께서는 신규 매수 관점 질문 주신 것 같은데 한화 시스템 들어가도 될지 이렇게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반산주에 대한 관심도 네. 굉장히 높죠. 자, 이응이응이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레몬님의 동구바이오 제약도 체크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사이즈업님의 종목인데요. 엑스게이트입니다. 이거 오랫동안 시장 보셨던 분들이면 이 종목을 오히려 모를 수도 있고요. 최근에 특징적인 종목들 자주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나 봤던 분들이 오히려 이 종목에 친숙할 수도 있습니다. 엑스게이트 요즘에 많이 거론됐던 종목이죠. 5,500원에 10%를 담고 있는데 오늘 급등입니다. 10% 넘게 뛰어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지난 8월 5일 급락했을 때 이후로 주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요. 그런데 보통 윗꼬리가 꽤 달리는 편이고 쭉 빠졌다가 한 번 또 뛰었다가 빠졌다가 이런 흐름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점점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자, 엑스게이트 과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는 종목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근호 전문가님, 엑스게이트입니다. 요 근래 자주 이름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엑스게이트 일단 거론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양자암호 테마가 좀 시장 집중을 받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는 모습인데 엑스게이트가 실제로 그럼 양자암호를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거기는 좀 물음표가 나와야죠. 왜냐하면 주 매출처는 이제 VPN이라든지 또는 IPS나 최근에 이제 개발이 많이 된 차세대 방화벽 같은 거를 솔루션으로 추진하고 또 관련 장비 납품하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양자암호 기술은 사실 굉장히 첨단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중소형단 종목들이 좀 접하고 개발해 나가기에는 사실 좀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테마, 키워드가 등장할 때 좀 오르락내리락이 발생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 오늘 들어가신 것 같죠? 여기 보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제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도 계속 하는데 최근에 제가 많이 드리는 브리핑이 뭐냐면 지금 좋은 거 들고 있는데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럼 조정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실적 좋고 모멘텀 좋고 좋은 섹터에 좋은 종목 들고 있는데 빠져요, 좀씩. 근데 이럴 때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신규주라든지 스펙주라든지 이렇게 테마주들이 수급을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테마에서 급등락이 반복이 나오죠. 게다가 수급은 또 유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앵커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윗꼬리가 세게 나와요. 계속 그런 형태입니다.
거의 이번 달 내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양자모도 비슷한 유형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양자모의 중심주 중에 고시총주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 제가 하지 않아야 되는 브리핑이 어떤 거였냐면 내가 좋은 거 들고 있는데 그걸 팔고 지금 테마주들이 막 움직인다고 해서 테마주로 갈아타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요. 시장 정상화가 나오면 좋은 애들은 당연히 좋은 모멘텀 그대로 유지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테마주들은 다시 제자리로 와요. 제자리로 온다는 게 뭐냐면 상승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엑스게이트만 봐도 그렇죠.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막 5월, 6월 테마 쭉 받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난 상승이 발생해요. 근데 장세가 정상화되면은 제자리로 와요.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동성의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패턴화되어 있고 또는 일정하냐? 그렇지도 않죠. 급등락이 수시로 번복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또는 투자를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웬만하면 단기 대응으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들어가셨다라면 들어가서 바로 내려오잖아요. 또는 어제 들어갔다라면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이 고가권이. 그래서 따라 들어가는 건 더 위험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기술 분석만 좀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얘가 오늘 양봉으로 열린 게 열려야 이제 6,000원 정도까지 열립니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빵 치고 올라가서 또 내려오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다리는 거는 한 6,000원 정도 레벨까지만 기다리자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그 위에까지 가는 거는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우리가 당연히 손절폭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5,000원 선 있죠? 여기가 오늘 출발했던 지점인데 이 5,000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식 비중이 다들 높은 상태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격대에 깔아놓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 차시 증시의 파동이 발생할 때 내가 이 수익으로 확실히 전환되는 구간에 돌입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포모가 좀 느껴진다고 해서 또 다른 포모를 불러일으키는 방향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점을 잘 판단하는 시기가 좀 되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의견은 이 정도 드릴게요. 자, 엑스게이트 살펴드렸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양자모 관련해서 요즘에 톡톡 튀는 모습이었죠. 네. 그런데 이거 리스크가 좀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엑스게이트 살펴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 업님께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보통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이 사이즈 작은 종목들, 테마단의 종목들이 툭툭 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네. 내가 갖고 있는 굵직한 종목들 좀 정리를 하고 이 종목으로 갈아탈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로 한번 좀 가볼까요?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이행이행이님. 네. 자, 윤재의 거 부르고 있는데요. 하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후님, 안녕하소. 안녕하소. 야후님, 이 말투는 그 드가자님 말투 아닌가요? 여기서 많이 그러네요. 듣던 말투입니다. 안녕하소. 안녕하소. 자, 한나님, 기아 기아. 갖고 계시네요. 계속 내려가요? 진단 부탁드려요. 매수 가격이 딱 10만원대. 참 10만원을 잘 지켜주나 싶다가 요즘에 깨져 있죠. 그래서 기아가 많이 좀 불안하신 모양입니다. 자, 태율신당님, AP 위성입니다. 죄송해요. 위에 태율신당님의 종목 진단 신청이 있었나 봐요. 자, AP 위성 참고하겠고요. 머니스트 1974님. 실리콘트 화장품 네. 상반기 대장주 갖고 계시네요. 38,100원에 20%입니다. 계속 담고 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종목 진단 신청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네. 지금도 괜찮습니다. 2시 반까지 레이케션이 이어지니까요. 진단 신청 계속 남겨주시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영님의 종목이고요. BH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 6%나 밀리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 종목. 지금 16,100원의 거래가 중인데 25,000원 평단가에 10% 비중 들고 계시고 단기 대응 전략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있는 종목이긴 한데 네. 3일 전,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이폰 이번에 새로 나온 시리즈가 중국에서 특히나 판매가 잘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조금씩 들썩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보신다면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애플이 새로운 챗GPT 이게 탑재된 내용을 좀 발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봤지만 주가는 주저앉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판매량이 뭐 줄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LG이노텍도 그렇고 뭐 애플 관련된 종목들, 아이폰 관련주들 다 급락입니다. 오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좀 어떻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종목인지 질문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BH입니다. 25,50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 BH 같은 경우는 우리 앵커님들이 잘 설명 주셨지만 아이폰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하는 게 FPCB라고 해서 이제 연성 회로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특히 굉장히 짙고 주가에 대한 관련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내용이죠. 지난주만 해도 아이폰에서 지금 새로 출시한 애플에서 새로 출시한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팔린다. 특히 중국에서. 그래서 괜찮다. 근데 전일자 이제 어제 미증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다 카더랍니다. 지금 단계에서 유추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오히려 좀 기다려봐야 되는 측면이 뭐냐면 윤지 앵커님이 짚어주셨듯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그러면 탑재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폰 16에 대한 수요 논리는 어떤 구조냐면 그동안에 아이폰 15, 14가 나올 때랑 다른 측면이 예를 들어 아이폰 유저들 같은 경우 잘 아실 테지만 실이라는 AI가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 써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다지 똑똑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를 굉장히 고도화하고 첨단화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들어갔냐면 아이폰 16에 들어가는 새로운 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칩에 탑재되는 솔루션이 애플 인텔리전스인데 애플 인텔리전스는 AI 모델이 애플의 자체 모델과 더불어서 오픈 AI의 챗GPT가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챗GPT가 같이 포함된다라는 내용이 언제부터 접목이 되냐면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델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제 올해 말부터 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이런 겁니다. 왜 그럼 아이폰 16을 사야 되는가? 왜 교체돼야 되는가가 중요한데 이전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래된 모델이 있죠. 2, 3년 정도 된 모델들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적용이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쓸 수 있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못 쓴다라면은 아이폰 유저로서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됐다라고 보는 게 이번 16부터 추진하고 있는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러면 이 형태를 봤을 때 앞으로 그럼 어떤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까가 중요한 영역이고 또 하나는 지금 주가가 이슈 그러니까 애플이 중국에서 좀 많이 안 팔리는 거 아니야 하는 이 우려감이 주가에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해소가 될 건지 여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지켜봐야 되는 지점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형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점들을 좀 기다려 볼 법하냐면 기다려 볼 법하죠. 그리고 실제로 16 이후 모델부터는 교체 수요가 상당히 튼튼할 걸로 좀 보고 있으니까요. 중국 제외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형태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BH는 사실 최근에 시장 상황에 따라 좀 조정이 세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한 번 정도 더 담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직접 수혜주가 아니고 좀 간접 수혜주나 애플 관련 테마주라면 이런 말씀 잘 안 드릴 건데 지금 이 기존 저점이 한 15,000원 정도 구간되거든요. 여기 밑으로 좀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담으셔가지고 지금 평단에서 한 중간값 정도로 평단을 좀 낮추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좀 기다려 볼 법한 게 이달 말일이 되면은 애플 실적 발표 나옵니다. 그럼 실적 발표에서 아마 컨콜도 좀 진행을 같이 할 텐데 지금 상태에 대한 의견과 함께 가이던스 내용도 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가이던스 내용도 좀 보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그럼 애플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지금의 아이폰 16 이후 모델을 판단할 것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라서 좀 기다려볼 법한 이벤트들이 굵직굵직한 게 남아있는 상태고 그거는 기간 투자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이걸 여기서 정리해야 된다든지 또는 지금 손실폭을 감수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영역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우리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된 시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수급의 논리로만 이동하고 있고 수급의 논리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모멘텀이 좀 또렷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봐도 좀 괜찮은 형태가 많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전저점이 이제 15,800원입니다. 이 밑에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한 번 정도 더
더 사보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좀 더 빠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 평단을 확 낮추시고 그리고 기간 투자를 한 3, 4개월 정도 두는 형태로 보면 저는 충분히 이 2만 원 정도 되는 2만 원 초반 되는 구간은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이제 새로운 AI와 관련된 이야기랑 엮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일이면 또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저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2만 원 이상까지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채팅창 좀 볼까요? 강성님 오셨군요. 자, 그리고 우상현님께서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이 큰 문제라는 점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좀 높아져야 될 텐데 말이죠. 자, 그리고 바라님 들어오셨고요. 안녕하세요 하고 먹음직스러운 이 토마토 하나를 딱 띄워주셨습니다. 귀엽네요. 자, 도람뷰님 점심 뭐 드셨나요? 참치캔? 아니요. 저는 오늘 쌀국수 먹었습니다. 오, 맛있겠네요. 아, 쌀국수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SNS에 그 증거 사진까지 올렸는데 국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이렇게 좀 약간 추워지는 날에 국물 절로 생각나잖아요. 뜨끈한 국물을 가지고 그냥 막 흡입해버렸죠. 아주 쌀국수를 이렇게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제육볶음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엄청 많이 먹었어요. 식당에 구내 식당에서.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밥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많이 먹어요. 아니, 방송 들어올 때마다 맨날 배불러 죽겠다고 뭐 자랑하듯이. 배불러 이렇게 배를 통통통통 치고 들어와야. 아니, 그것도 한두 번 봐야 어이구 걱정이 되는데 배가 왜 이렇게 불러요? 많이 힘든가 보다 할 텐데 매번 그러니까 저건 일단 일종의 뭐 시그니처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조람주님께서 네. 굿. 아, 그래요? 자, 그리고 명환님 오셨군요. 출근 도장 찍어드릴게요. 지연이피님 SK 하이닉스 신청해 주셨고요. 야후님 윤재 성장기인가 봐요. 아직도 키 클 부럽습니다. 건가요? 네.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 오늘 주제랑 너무 딱 맞는데요? 유튜브 파도님의 종목인데 네. 오늘 유엔 특집이죠? 유엔의 그 파도. 대표곡이 또 떠오르네요. 자, 안 돼. 자, 파도. 안녕하세요.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아니, 또 닉네임과 종목도. 그래요. 딱 연결됩니다. 네. 해저 케이블 전문으로 하는 회사죠. 22,000원에 10%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현재 주가 15,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3% 가까이 내려가고 있고 윗꼬리가 달립니다. 반등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상당히 좀 아쉽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000원 근방까지 잘 올라갔던 종목인데 어느새 15,000원대까지 자꾸 주가가 내려와요. 걱정이 커지실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추가 매수 여부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네, LS 마린 솔루션은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던 업체죠. 특히 LS가 변압기들을 포함해서 전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투자가 글로벌에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초대량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글로벌의 전력 부족 사태가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고, 이건 데이터 센터량도 있고, 노후 전력 설비 교체 수요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LS 그룹주 자체가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상승 랠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LS 마린 솔루션도 같이 좀 수혜를 받았죠. 왜냐하면 LS 마린 솔루션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해저 케이블 있죠. 특히 해저 광 케이블 같은 것들을 까는 역할, 설치하고요. 설치했으면은 그다음 유지 보수해야 되잖아요. 유지 보수의 역할. 이 두 가지 사업이 주요 이제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S에서 글로벌에 해저 케이블 까는 것도 뭐 사실 실적이 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부각이 많이 된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주가가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차트를 좀 작게 보여서 그렇지 이거 넓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에요. 이게 1,800원이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딱 터졌을 때 1,800원이었던 게 25,000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을 했던 기업이고 당연히, 그리고 그 상승에는 지금의 기대되는 기대 지점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가 보면은 사실 거의 다가 반영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승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 드리냐면, 고가권 종목은 조정 나오면 당연히 잡아야죠.
근데 조정 나왔을 때 잡았으면 이탈하면 정리해야 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트레이딩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원칙 같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잡은 가격은 사실 조정 나온 가격이 아니고 그냥 사실상 꼭대기에서 잡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라면은 예를 들어 이 밑에 단 레벨 한 요 정도 구간이 이탈되면은 정리해야지, 또는 더 타이트하게 볼 거면 요 정도 구간이 이탈해야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또 첫 단추 이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대응이 되게 어려워져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추가 매수한다라는 거는 평균 단가를 낮춰서 상승폭이 좀 적더라도 그만큼 올라올 가능성이 높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 좀 더 밑에서 발생하거나 또 밑에서 사야지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평단 말고 이 밑에서 샀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내려가네, 한 번 더 사지 뭐, 그리고 올라가네, 팔면 됩니다. 이게 돼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사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사야지 하고 샀는데 올라가는데 별로 안 올라가요. 이런 형태가 나와버리는 거고,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점이 점점 낮아집니다. 뭐냐, 이 파동 자체가 이제 줄고 있어요. 자, 고점이 여기에요. 고점이 여기에요. 또 다음 이제 하락했다가 올라왔는데 또 낮아져요.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또 낮아집니다. 지금 여기서 또 내려갔다 올라올 건데 이것보다 높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반영이 다 된 종목으로 좀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중에 아직 유효한 애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전력 설비 자체가 큰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수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로 가장 좋은 애들 몇몇만 좀 선별해서 지금 저는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판단하는데,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중에서 좀 사이드에 있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난 감이 없지 않은데, 사실 이거는 시장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당연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평단이 높기 때문에 손실금이 커가지고 이거 어떡하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정리가 늦어진 종목이다. 그래서 그 리스크는 사실 감당해야죠. 저라면은 이 밑에 단 있죠? 이 밑에 선, 여기 결국 지켜주려고 노력했던 선, 사실 지금도 거의 뭐 이탈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레벨이면은 정리하는 게 그나마 손실폭을 줄이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가 이제 만약에 지금까지 받았던 모멘텀이 좀 돌려지고, 다른 말로 하면 거품이 좀 걷어지면은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저는 사실 이 10,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적 성장치보다, 실적 성장 기대감보다 모멘텀을 가지고 거품을 훨씬 더 많이 주가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를 통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손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흔히 이 로스컷을 잡고 종목 교체를 하는 거를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훨씬 더 리스크가 크다라는 걸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미리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 가격대에 사겠다, 22,000원에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면 나는 언제 가격이 되면 팔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게 되면 지금의 레벨까지 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정리하는 게 저는 빠를수록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마린 솔루션 살펴드렸습니다. 정리 쪽으로 좀 가닥 잡아주셨는데 아무쪼록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자, 유튜브 채팅창에 또 이야기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먹을 거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오뎅 얘기가 나왔었죠, 아까 전에. 제 쌀국수 얘기부터 오뎅 네. 얘기, 그 다음에 윤재의 거 대학교 어디냐? 네, 그리고 일본라면 얘기도 나오고 나서 그래요? 갑자기 경성대학교가 얘기가 나오죠. 네, 라면 그리고 대학교 전문가님이 떡볶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목 전문가님, 오늘 제가 냈습니다. 1등은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나머지가 아마 굉장히 누가 봐도 헷갈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종목 전문가님, 요새 당 이야기 하는데 오뎅을 이야기하네. 아, 그래요. 오늘 저희 둘 다 후반전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혼낼 준비해야죠. 네. 자, 그리고 KY님 고려아연, 이 종목 갖고 계시는군요. 상한가인데 팔아야 할까? 52만 원이에요, 우와. 평단가가. 이렇게까지 들고 계시는 것도 좀 신기한데요. 와.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뭐 하나같이 묵직합니다. 에코프로 올라와 있고요. 하나마이크론도 올라와 있고, 다 지금 저도 궁금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인스코비 화성갈거니까님의 종목까지도 많이 진단 요청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요, 이쯤에서 오늘의 레키쇼 주제 5위 한번 공개를 하고 가도록 하죠. 자, UN데이 특집입니다. UN에 가장 빨리 가입한 나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 5개 국가 중에 가장 늦게 가입한 나라, 아까 힌트를 드렸죠? 가장 늦게 가입한 나라는 2000년도 지나서 가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당사자가 바로 이 국가입니다. 어딜까요? 스위스입니다. 놀랍죠? 전 상위권에 랭킹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랭킹쇼 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마다 북유럽 쪽의 국가들은 항상 1, 2위를 다퉜단 말이죠. 그런데 일부러 제가 오늘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헷갈리시라고요. 스위스 하면 1등일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2002년에 가입이 됐다고 합니다. 스위스 상당히 늦었죠. 자, 그래서 스위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10일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유엔의 이 5개 국가 중에 가장 꼴찌로 가입한 나라 바로 스위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4위도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이쯤에서 관심 종목들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종목들 지금부터 미란 앵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실적 데이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었고요. 테슬라 실적 영향권, 또 오후에는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오늘 양대 지수는 하락, 개인 쪽에 현선물 매수, 외국인은 매도로 대응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검색이 되고 있을지 순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누적 기준으로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57,30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3%까지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종가 기준으로 신저가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화요일에 기록했던 저점이 57,700원이었군요. 이날 저점 마감이었습니다. 화요일에. 그리고 어제장에 반등을 줬는데 오늘 다시 이 선을 좀 위협하면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레거시 반도체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약점이 되고 있죠. SK 하이닉스가 눈부신 실적을 발표하면서 20만 원 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1.99%가 상승한 19만 9,900원인데요. SK 하이닉스가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예상치가 3분기 영업이익이 6조 7,600억 원 정도였는데 실제 발표가 7조 300억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17조 5,700억 원, 순이익이 5조 7,534억 원 나오면서 모두 다 이 세 가지 영역 다 사상 최대가 발표가 됐고요. 영업이익률이 40%, 순이익률이 33%가 발표됐습니다. 정말 이 HBM의 힘이 대단한데요. AI 메모리 수요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 HBM의 P, Q 모두 증가를 하면서 역대급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려아연입니다. 오늘 고려아연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영풍 정밀과 함께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 공개 매수를 마무리했죠. 과연 얼마나 매수가 된 것인가 그 발표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25일 혹은 오늘 아니면 내일쯤에 공개 매수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앞서서 공개 매수를 마무리했었던 MBK 연합 측이 고려아연 지분 추가로 5% 넘게 확보를 하면서 38.47%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최 회장 측 지분율은 공개 매수 이전 기준으로 33.99%. 아직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4%대입니다. 과연 이걸 좀 줄였을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양측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지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YG 플러스가 10%까지 상승을 하는데요. 4거래일 연속의 강세 기록을 합니다. 로제 아파트가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할까요? YG 플러스가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2배까지 시세가 나는 모습인데요. 5,57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면서 11%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뭐 대박이죠. 1억 뷰를 넘었고 그리고 핫백 차트에 10위권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로제의 그 싱글 앨범이 있었는데 로제가 K-팝 여자 아이돌 사상 핫백의 가장 높은 순위로 진입을 했었던 기록도 있더라고요. 네, 잠재력이 있는 로제 과연 어떤 또 이번 앨범 기록을 보여줄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유한양행이 3.5%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1선까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약간은 탄력을 둔화시켰네요. 15만 원 선에 대한 테스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5만 2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메스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AI 로봇 솔루션 기업인데요. 장중에는 이 공모가 3만 원 대비해서 40% 넘게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7,45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하락 전환하면서 26,350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콤이 17%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국산 자폭 드론이 연내 실전 배치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코콤 등 드론 관련주의 강세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고요. 전진 건설 로봇은 18%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진 건설 로봇 콘크리트 등인데요. 인프라 관련해서 앞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받으면서 북미 쪽에서도 점유율이 25%나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국내는 1위 기업입니다.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이 23%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고려산업 사료주인데요. 9% 플러스 장중에 20%까지 올라갔었던 사료주의 오늘 탄력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셀비온이 24%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퍼스텍 오늘장에 1% 상승입니다. 드론 플러스 방산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추가 상승을 했는데 힘이 빠졌습니다. 장중에는 4% 가까이까지 오르면서 42만 원 부근 41만 9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탄력이 둔화되면서 1% 상승하고 있고요. 40만 7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빅테크들의 관심까지도 모으고 있는 원전 관련주, 그 가운데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검색 많이 되고 있고요. 4% 가까운 상승으로 2만 900원 선 최근 고개를 들고 반등하고 있는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가 11%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양자과학기술전략 최고 심의 의결 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가 연내 출범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12월 양자기술 정책에 대한 첫 논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외 양자기술 전문가들, 우리나라에서 양자기술 분야에서 어떤 강점이 있는가 등 또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연말부터 하게 될 거라고 하니까요. 그 관련주들 움직임 모멘텀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2% 플러스,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종목도 상대적으로 좀 강했었는데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장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요일장에는 14%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한화정밀기계가 이 SK 하이닉스 쪽의 퀄 테스트에 대한 이슈가 루머로 좀 나오게 되면서 하락을 했었다가 되돌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드리머스 컴퍼니 음원 관련주 이틀 연속의 강세를 시도합니다. 전 거래일에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5% 음봉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요. 움직임 자체가 좋지는 못한데 2,38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풍정밀 상한가 들어갔고요. 26,000원 고려아연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이 종목도 키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단조가 마이너스 소폭 기록하면서 방산주 가운데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고요. 아이큐어입니다. 현재는 하락 반전했네요. 장중에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셀트리온과 도네페질 패치 중남미 쪽에 공급한다는 이슈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 오늘 추가 상승 시도했다가 탄력 다 둔화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알아봤고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적 시즌 내일 바로 또 제약주들이 실적을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줄줄이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유한양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investing.com 보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일정 체크를 못했습니다. 유한양행도 실적이 이제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 영업이익 3,400% 급증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폐암 신약의 미국 승인에 따라서 실적에 반영되면서 급증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유한양행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주가 상승 멈추지 않고 이어질까요?
자, 유한양행입니다.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운데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먼저 튀어 올랐던 네. 종목이고요. 아직도 주가가 크게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런 상승세, 지금도 여전히 높은 주가 수준인데요. 계속 이어갈까요? 일단 좀 어렵죠, 질문이. 왜냐면 지금 바이오들이 사실 이제 제가 처음 올해 들어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5월 말을 기점으로 참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6월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만 해도 지금 정도의 퍼포먼스로 급등이 나올 것까지는 저도 이야기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만큼 최근 주가 퍼포먼스가 거의 바이오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섹터가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지금 요 레벨인데 여기서 더 갈까요에 대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홀딩을 해도 되는 정도의 영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보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신규 매수 관점으로 이거를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리면 아마 많이 사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고가놀이 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항상 지금 고가놀이 하고 있는 바이오들도 들어갈 때 이 로스컷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의 유한양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이 올해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죠. 날짜를 보면은 11월 13일 기준이네요. 11월 13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인데 실적 발표 내용 되게 좋을 겁니다. 특히 3분기에는 마일스톤까지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매출 캐파에 포함되는 게 존슨앤존슨의 이제 렉나자를 지금 약품 렉나자를 라이센스 아웃 하고 나서 FDA 승인이 됐기 때문에 마일스톤 또 수령이 또 존재되고 또 마일스톤을 받고 나서는 마일스톤 받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약품이 팔릴 거 아니에요. 이 리브리반트랑 병용요법이기 때문에 같이 팔릴 겁니다. 판매 자체를 존슨앤존슨이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 캐파 자체도 어느 정도 당연히 확보가 될 거고요. 그럼 이랬을 때 매출이 찍히는 건 4분기부터 찍힐 거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보면은 사실 실적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죠. 따놓은 당상이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금 CDMO도 생물보험법 통과 이후에 유한양행 자회사 유한화학이 CDMO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쪽도 조금 성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보게 되면은 전형적인 우상향 뷰가 그려지는데 저는 근데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주가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폭발적인 상승을 그리는 것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의 상단 박스 정도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 차트를 좀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코로나 때 보면요. 쭉 상승을 해왔어요. 실적 캐파랑 같이 실적 기대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조정 나온 다음에 박스가 나오죠. 이 박스가 나오는 게 이전 값으로 되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 위에서 놀아요. 그리고 또 좋은 모멘텀으로 올라가고요. 이런 형태가 저는 기대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여기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급락 나오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 크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박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지금 잘 매출이 올라오는 것보다 주가 상승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박스권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 그런 박스권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은 굉장히 적합해요. 하단 박스에서 잡아서 좀 올라가면 팔고 또 하단 박스 잡고 이런 형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힌트를 잘 활용하는 매매가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까 보고요. 지금 신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형태일 거예요. 아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왔으니까 내가 사면 더 쭉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보기에는 지금은 좀 높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 지난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강의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이제는 후발주의 영역을 담아야 되는 때로도 저는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잘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유한양행에 관련된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도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그럼 저희 전문가님 먼저 보내드리고요. 채팅창은 잠시 뒤에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해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또 채팅창으로 가볼까요? 왜요? 댓글을 너무 읽고 싶었는데 뭐 또 때문에요? 창호행의 연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문가님은 우선 보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후님, 차고행이 좋아하는 랜덤 게임 그리고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을 잘하셔야 하는데 점점점. 아, 그래요.
게임 뭐 잘해서 뭐합니까? 현실이 중요한 건데 게임도 현실도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긴 화이팅! 합니다. 자, 그리고 아임리얼님께서는요. 제가 3분할 게임 고수래요. 이거 무슨 3분할 얘기인지 게임? 모르겠죠. 네. 그 운동할 때 헬스할 때 부위별로 나누거든요. 2분할 하느냐, 3분할 하느냐, 5분할 하느냐 이게 운동 방식인데. 상체, 그렇죠. 엉덩이, 다리? 밀기, 당기기, 그리고 하체 이런 식으로 나뉘기도 하고 분할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할로 안 합니다. 한 번 할 때 상하체 다 합니다. 그 골골하는 편이죠. 왜냐면 제가 매일매일 못하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할 때 그냥 다 털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왜 신나서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흔한 한끼님, SFA고요. 은진님께서 LG노텍 종목진단 신청해 주셨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쇼 주제, 요거 4위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유엔데이 특집이죠. 가장 빨리 유엔에 가입한 나라를 보고 있는데요. 5위가 스위스 2002년이었습니다. 과연 4위는 어떤 나라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요. 4위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오. 91년 9월 17일. 아까 이종복 전문가께서 대한민국 맞아요. 91년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게 아까 전에 뭐 70 몇 년까지 유엔데이 쉬었다 그랬잖아요. 공휴일로. 네.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가입도 안 했는데 공휴일로 그렇죠. 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의아했던 거죠. 네. 뭐지 유엔의 이게 뭐지? 유엔의 말을 잘 들었나 뭐지? 우리나라가 뭐 어쨌든 그랬대요. 네. 그렇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라서 뭐 기록이 그렇게 남아 있으니까 믿어야죠. 게다가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지 91년. 윤재의 거는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예. 저 때는 확실히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렇죠. 왜 자신감? 제가 이럴 때 빨리 챙겼어야죠. 나이를 정확하게 몇 살로 얘기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때는 확실히 태어나기 전입니다. 다음에는 기회 딱 잡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늦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사드릴게요. 2부에는 이분과 함께 합니다. 아까 전에 채팅창에 먼저 등장을 해주셨는데 일본 얘기는 절대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합니다. 이종국입니다. 웬일로 안녕하다는 말씀 해주시죠. 자, 전문가님. 오늘의 랭킹. 앞에 그 채팅창에 먼저 좀 남겨주셨는데, 1위 추측 먼저 좀 해주시죠. 1위야 뭐 당연히 미국이고요. 미국이 1등일 거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이게 5개 나라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90년대, 독일이 나는 일본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만 일단 미국이 1등, 네. 우리나라가 4등인 거 보면 그 나라는 그거겠죠. 기분 나쁘네. 2등이 독일, 3등이 그 나라. 알겠습니다. 자, 미, 독, 일, 요 순서로 언급해 주셨는데, 과연 그렇게 전개가 될지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미래는 나의 것님의 종목부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15,000원, 지금 비슷하죠. 그리고 평단가가 15,000원이고 15%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급등 네.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신고가인데? 근데 중요한 건 네. 오랫동안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15,000원 오늘 고가보다 높은 거잖아요. 진짜 정말 오랫동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어제 이렇게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설렘설렘 하실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6,800원까지 네. 내려갔을 때 저 때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러니까요. 저걸 어떻게 우와. 기다리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첫 종목부터 이렇게 좀 시세를 화려하게 내주고 있는 종목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복수할 수 네. 있을까요? 복수가 가능할런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정말 오랫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어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예, 근데 대신 이제 이 얘기 듣고 다른 분들은, 초보자분들은 추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제약주가 이제 큰 것들이 이제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이제 조그마한 거 갖고 이제 거시기 하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원래 내가 야간 방송에서 추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주식인데, 좀 이렇게 거래량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예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대단했던 주식이었는데 뒤통수 한번 오지게 맞고 이게 2020년도에 이쪽은 더 셌던 주식입니다. (15% 15,000원이고) 이 주가가 이쪽 10,000원대로 밀렸을 때 이쪽에서 조금 왜 안 샀지? 뭐 이런 느낌 나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종복이가 은근히 잡주들 진단해 준 거 적중률 엄청나게 높은 거 알죠? 인벤티지도 그랬고 고 바이오랩 그리고 윤지 앵커한테 하나 얘기해 주면 엮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묶인다, 묶여서 움직인다 그 계속 알려주는데 고바이오랩이 아니고 꼬바이오 이거 그 다음날 이렇게 한번 날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백스, 잼백스 이런 것들 유사 케이스예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 대신 이제 물론 뭐 제약주는 재무 상태 때문에 증거금 100%짜리가 있는 게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차트적으로는 이게 한때는 대단했던 회사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난 23년도도 내가 이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주식. 이렇게 25,000원까지 기가 막히게 날아가다가 점한가 팍팍 이렇게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권장하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물려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거는 뭐 자신있게 얘기해 주죠. 1차적으로 추가 매수하는 게 좀 아쉽고 이 정도 기세면은 1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까지는 트라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서 비중 축소 의견 얘기했을 때 또 안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일단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요새 이제 글로벌 진출했다라고 하면서 IQ하고 막 같이 막 움직이고 그래요. 근데 시청자님이 매수한 15,000원이 가격적으로다가는 좀 부담 가는 위치인데 주가의 패턴상 그죠? 오랫동안 이렇게 해고 요렇게 날리다가 점한가로 이렇게 밀어버릴 때 이거 갖고 있는 개인들 있을 수 없거든요. 중간중간에 거래량 패턴이 매매용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본인이 초보자라면 15,000원에 왔을 때 5% 덜고 나머지 17,500원에서 20,000원까지 한번 욕심을 한번 내보시는 그렇죠? 아니, 그런 전략 드리고 싶고 이거 내 의견은 어쨌든 17,000원대 이상은 한번 보는 거라고 얘기가 들어간 게 맞는데 이 말을 듣고 본인이 초보자분들이라면 추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갈 때는 잘 가지만은 뒤통수 칠 때는 진짜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런 거 좀 참고하라는 얘기 드릴게요. 대신 이제 그동안에 짓눌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올라갈 어떤 힘은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15,000원대 왔을 때 10% 아니 5%는 털어내고 나머지 한 17,500원에서 20,000원 내외 정도까지는 한번 욕심을 내보자. 그 대신 이제 그쪽에 가면 챙기시라는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처셀의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상담 진행되는 동안에 내용 얘기해 주신 게 이 시청자분께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셔서 지금 거의 본정가까지 왔지만 다른 시청자분께서 지금 급등하는 걸 보고 나서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경계의 말씀을 함께 전해주셨고요. 17,500원, 20,000원 언더까지는 챙겨가보자라는 이야기 반드시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엮여있다. 라는 네. 말 쓰지 않기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채팅창 좀 볼까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많네요. 개미달다님, 초록지구맘님, 그리고 배고픈 하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근데 오늘 장도 그러니까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저도 저기 창행하고 예. 윤지 앵커 내 얼굴 좀 버 보이지 않아요? 얼굴이 좀 벗나요? 네. 근데 왜 멀리 있어서 잘 티는 안 납니다. 조금 빨개지셨어요. 오호. 아 빨갱 거는 괜찮고 나 얼굴 요새 풀떼기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붓네요. 희한하네. 오. 일단 알겠습니다. 얼굴 벗대니까 뭐 그런 줄 알아야지. 아니, 이런 얘기 해주시면 갑자기 불안해요. 갑자기 왜 제가 아니 죄인이 되는 것 같죠?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내 지금 네이처셀 진단하는 게 우리가 한 템포가 늦게 나오잖아요. 아, 네. 네네. 이제 진단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벗지? 요새 아니에요.
시켜먹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건강에 이상 생기신 줄 알고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어쨌든 뭐 특별한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이종복 전문가님. 아파도 안 됩니다. 아플 권리가 없어요, 전문가님. 너무하신 거. 왜냐하면 우리 지금 수많은 그 손실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그러게요. 이종복 전문가님 간절하게 믿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네. 종목 진단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풀떼기만 드시지 말고 고기도 잘 드셨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요즘에 그 당 때문에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종복 전문가님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건강 챙겨서 이 자리 같이 갈게요. 크로스! 자, 네, 크로스. 그래요. 당황스럽네요. 가봐요. 그래요. 여기 뭐 크로스할 공간도 없는데 여기 크로스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종목 진단 볼 텐데요. 이거 빨리 봤어야 되는데 네. 말이죠. 두 번째 종목은요. 다 잘 될 거야 님의 종목인데요.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매수 가격이 157,900원. 딱 지금 현재 수준이에요. 15%고요. 오늘 16만 5천 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뺐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바로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 BM이 들어와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어젠가요? 오전에 지금 너무 좋은 기회다 하시자마자 오후에 바로 또 날아갔는데 자, 앞으로 2차 전지의 흐름, 에코프로 BM의 흐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포탈에 올라온 에코프로 BM 지금 바로 이제 한번 보면 에코프로 BM 추락 어디까지 목표가 반토막 KB증권 에코프로 BM 근데 요런 거 좌사주 114억 처분 결정 같은 거는 좀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직원들 보너스 주겠다 그죠? 라고 해서 한 거니까 직원도 잘 챙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CAM9 준공 2년 연기 에코프로 BM 전기차 캐즘의 포항 준공 미뤄 등 뭐 단 하나의 긍정적인 기사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죠? 근데 저런 기사가 한 30만 원대 정도에서 나왔다면 인정. 근데 지금 주가가 이 30만 원 기준에도 반토막이 나 있는 이 상황에서 저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에코프로 BM 이 짧은 시간에 뭐 깊숙이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은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나는 마지막 진통이라고 하는 딱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추세 패턴을 되게 강조하고 저 당시는 에코프로 BM은 없었고 에코프로가 있었는데 이렇게 굵은 것들은 한번 쭉 올라가면 이렇게 조정을 좀 되게 좀 길게 받아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 2022년도에도 지금 되게 불안불안하게 이렇게 불안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가 저 주식이 날아가기 직전에 가격대를 보시면은 10만 원권이잖아요. 13만 원에서 10만 원권에서 3, 4년을 주고 죽을 것 같이 해놓고 막 이런 식으로 무섭게 만들어 놓고 저걸 딛고 올라간 바로 그 자리가 여기거든요. 지금 그 자리가 여기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저기서 엄청난 시세 분출을 하고 다시 지금 원 상태로 내려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길게 보라는 얘기 되게 자주 얘기해 주는 건데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게 낚시꼬리가 나와야지 되는 시점인 거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요 시점에 지금 나스닥이 조정받겠다고 저렇게 바득바득 티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들은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도 보면 나는 누차 얘기지만 우리나라 시장과 우리나라 주식은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내가 무서운 건 나스닥이에요. 얘들이 폭락하면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상투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한 2번 정도만 빠지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버리면 그때 얘들은 신고가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얘들이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봐야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결론을 얘기해주면 기술적으로는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약한 주식이지만 정통성으로 따질 때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근데 이거 너무 디테일한데요. 자, 코스닥 150 중에 시가총액이 높은 코스닥 150 중에 알테오젠 하늘나라에 있죠.
그다음에 HLB 하늘나라에서 약간 주춤하죠. 이 HLB가 아까 얘기한 에코프로 BM 그 2000 거기 이렇게 조종받는 때하고 비슷하잖아요. 저런 거 아마 안 보일 걸 일반인들한테는.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꼭대기에 있고 그다음에 엔캠도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클래시스 뭐 이런 거는 빼버리고 보다시피 제약주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고 2차 전지인데 저 제약주들이 주구장창 계속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수도 돌아야 되고 나스닥이 도는 타이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좀 옆으로 횡보하고 좀 비리비리한 위치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당연히 참고 가야 되는 거고 15만 원 초반으로 오면 더 사버리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거는 한 30% 가까이 들어가도 되는데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좀 자신감이 떨어진다면 포스코 퓨처나 이런 거하고 섞어서 왜냐면 지금은 다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주면 에코프로 BM은 결국은 내가 에코프로 BM이야 라는 어떤 그 모습이 나올 직전에 있다. 다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약하고 이런저런 요인상 호재 하나도 없고 그냥 관망세 정도의 흐름이니까 그 흐름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가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이제 미스터 진단 3,333명만 오고 그러면 내가 확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했잖아요. 이 종목이가 테레비를 많이 들어가요. 마켓10 매일같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신의 한수 1시간짜리,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랭킹쇼 종목 진단 45분짜리,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 2시간짜리 중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익한 게 이 랭킹쇼거든요. 여기가 제일 한산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뭐 나는 이 주식은 15만 원 초반까지 오면 더 사버리라는 의견 주는 거고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약하지만 며칠 뒤에 보면은 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그쵸? 수익 좀 날 테니까, 뭐, 얼마까지 올라간다, 이런 시크릿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종목이죠. 상승이 나왔을 때도 정말 대단했었고 내려갈 때도 좀 많은 분들의 고생을 시킨 종목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종목 진단하는 동안에 우와, 태일 신당님 반짝반짝. 주식 대박나라고 반짝반짝 금색 구두도 샀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가리라 믿어요. 얍! 하셨는데요. 우와, 금색 구두 생각만 해도 진짜 그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이 네, 그려집니다. 이 금색 구두보다도 그런데 앞으로 태일 신달님의 수익이 더 크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아니, 바라는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저희 네, 태일 저희가 신당님께서는 네. 본인의 그런 안위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다 같이 좀 걱정을 해주시는 네. 것 같은 게 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개인들의 주식도 올라서 반짝반짝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네. 반짝이는 이 마음씨. 아이디어를 네. 마음씨를 딱 챙겨서 바로 저희가 보답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으로 들어갈 텐데 그 좋습니다. 전에요. 할 게 또 있죠. 이 시간 되면 랭킹쇼 3위 한번 공개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네. 벌써 2시 5분이 넘은 구간인데요. 1시간 동안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네, 공개하고 보도록 하죠. 이거 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까먹고 있었어요. 저 UN 지금 그 얘기했는데 여러분 UN 데이 특집입니다. 네. UN에 가장 빨리 가입한 나라인데요. 3위 알아볼게요. 3위는 어딘가요? 어딜까요? 네, 독일이 3위였습니다. 오, 아까 이종복 전문가께서 2위를 독일로 해주셨는데 독일이 의외로 3위입니다. 73년에 UN 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의 함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얘기 들어보시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을 왜요? 거예요. 독일이 당연히 가장 먼저 가입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으실 텐데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있어가지고 73년도에 동독 따로, 서독 따로 해서 가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은 73년이고요. 1, 2위를 다투는 건 이제 미국과 일본의 다툼이 되겠군요. 자, 그 순위는 이따가 마지막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시간 동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미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2시 어김없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도 좀 많이 눈에 띄는데요. 시장 흐름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1시간 간격으로 검색된 종목 1위는 삼성전자 하락 나타나고 있죠. 3%, SK하이닉스 1.5% 상승으로 19만 9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비온인데요. 셀비온 주가 오늘장 20%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죠. 셀비온은 최근에 신규 상장한 바이오주입니다. 전립선암 치료제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전립선 치료제 관련주이면서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 관련주로 셀비온이 상장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상 이상 들어가 있는 전립선암 치료제 내년 상반기에 이상을 완료하고 내년 4분기에 조건부 허가를 받아서 국내 시장에 조기 출시하는 것, 이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임상 이상 내년 상반기 놓여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바닥을 찍고 17,000원대에서 찍고 나니까 또 기대감 나오네요. 오늘 주가가 20%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처셀입니다. 23%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특별한 이슈는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보니까 어제 이슈가 하나 나왔었죠. 중증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이 미국 FDA로부터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로 지정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틀 연속 영향권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YG 플러스 그리고 오늘 상장한 시메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장에 3.7%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오늘 11선 딛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3% 플러스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갑니다. 아쉽지만 21선 복귀하지는 못하고요. YJ 링크가 1%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은 나흘 만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했던 종목이고요. SMT, 표면 실장 기술 장비 기업이죠. SMT 시장이 11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 이 시장의 리더격이라고 하고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테슬라나 스페이스X 등 글로벌 탑티어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보시면 플레이디 올라와 있습니다. 9%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종목은 KT 쪽의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죠. 2주 전에 나왔던 뉴스가 구글에서 AI 검색 서비스에 광고를 넣는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구글뿐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신규 AI 서비스에 광고를 붙이는 테스트에 들어갔다라면서 2주 전에 한 차례 움직였었고요. 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구글의 최상위 광고 파트너이기도 하고 구글뿐 아니라 아마존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주가 나흘째 상승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콤이 14%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전진 건설 로봇 이렌텍 올라와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16%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이렌텍이죠. 이 기업은 이 회사의 회장이 원래 삼성전자 근무하던 직원이었는데요. 이렌텍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IT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여기에 가정용 ESS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나오고 있네요. 움직이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려아연은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한미사이언스 또 14%. 장대 양봉을 지난 금요일에 내고 나서 계속 이번 주에는 음봉으로 떨어지다가 다시 이 모든 봉을 감싸안는 큰 양봉을 기록하는 제약바이오주 한미사이언스고요. 그리고 엑스게이트 양자 관련주 현재 12%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BHI가 10%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세대 소형 원전 ARA라고 하면 되겠어요. ARA 연구로용 주요 설비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128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어제 나온 소식이었고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BHI가 차세대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 원전 쪽의 레퍼런스를 갖게 됐다라면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LB루셈 이 종목은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게 LB세미콘과 지금 흡수합병 이슈가 있었습니다. LB세미콘 쪽으로 흡수합병 된다라는 이슈로 한 차례 부각받다가
또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요. 대명 소노 시즌. 이 종목은 바로 경영권 분쟁 이슈가 확산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티웨이 항공 쪽에 지분 경쟁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고려아연과 오늘 영풍정밀이 상한가 가니까 이쪽으로도 매기가 확산되네요.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전주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이 가운데 탑픽이 있으면 꼽아주시죠. 네, 지난주부터 정말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원전 섹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좀 원전과 관련된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탑픽 종목까지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뭐 요새 이 종목이도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 시장 전략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원전주 좀 얘기 좀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우리 권미련 앵커가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주식들 중에는 괜찮은 것도 있고 나는 관심이 없는 종목도 있고 그래요. 대신 이제 질문에 그거 하나만 얘기해주면 그냥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화면에 BH는 이거 이제 직전 고점 부담이니까 여기 설마 따라가는 분들은 없겠죠? 대신 이제 요 주식도 내가 되게 눈여겨보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요것은 펀더멘탈이 확실한 주식이거든요. 단기간에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안 되고요. 우선 내가 내 의견 얘기해 줄게요. 일단 원전 관련주들은 소형주들도 최근에는 좀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좀 바닥 탈출하려고 하는 종목들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다가 만약에 물려도 11월 달까지 계속 밀어붙이면 먹고 팔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다 정도는 얘기해 드리는데 내가 좋게 보는 쪽 나는 당연히 여러분들 알죠 여러분? 에너빌러리 그죠? 나는 이 주식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죠? 예. 에너빌러리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내가 좋게 보는 쪽이 한전 KP하고 그다음에 한전 기술하고 이쪽도 좋게 보거든요. 근데 한전 KP는 잘 움직였는데 한전 기술은 조금 덜 움직였어요. 차라리 그죠? 이런 것들이 좀 무거운 거 선호하는 사람들은 뭐 관심 있게 봐도 되는데 어쨌든 질문에 나는 에너빌러리 저 주식밖에 눈에 보이는 주식이 없어요. 대신 이제 조금 중소형주 뭐 이런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중소형주들도 11월 달까지는 뭐 괜찮지 않냐. 오늘 마켓텐에서도 지금 핵심 주도주 쪽 얘기할 때 2차 전지하고 제약주하고 반도체 빼놓고 다른 쪽 얘기할 때 전력 설비 그쪽보다는 에너지나 원전이나 이쪽에 들어가는 쪽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원래는 전력 설비도 같이 보셔도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질문에 탑픽 내가 보는 어쨌든 나는 딱 하나 꽂히면 끝까지 그걸로 가잖아요. 에너빌러리 탑픽 보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 상승 당연히 가능하다. 이런 의견 드릴게요. 그리고 이 질문이 되게 날카롭고 예리하고 이건 뭐 그냥 그죠? 에너빌러리 이거 뭐 25,000원 안 가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에너빌러리 이 종목만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종목이 25,000원은 간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신 것 같으니까요. 원전 종목들 지켜보신다면 이 종목만큼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전주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원전 한전 기술까지 태일신다님께서 같이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김수식님 오셨고요. 그리고 닉네임이 너무 귀여운 우리 토끼왕님. 토끼가 왕이어봤자 토끼일 것 같은데 뭔가 강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토끼 같은 그림이 그려져요. 네. 굉장히 귀엽습니다. 로봇주 너무 힘이 없다고요.
태율신달님이 금토끼 한번 키워보셔요 하니까 키울 자신이 없으시대요. 종목을 잘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명자님, 반짝반짝님까지도 반응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이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픈 하나님의 종목이고요. 네. 요새 이 종목의 시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 한미사이언스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39,900원 그리고 10% 올해 초부터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평단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와. 그런데 보신다면 요 근래에 진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아니, 오늘 아침부터 계속 높아지네요. 맞아요. 아주 분봉 차트 보시면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고점 깹니다. 와, 우와, 이게 대단한데요? 진짜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또 올해 초에 들고 와.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이 종목. 분봉이에요. 지금 11시부터 분봉이에요? 계속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근데 이 종목이 올해 초에 들고 계셨다면 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라서 지독했죠. 진짜 너무 힘들게 했었던 종목일 것 같은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리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39,900원이라는 평단가 윗단까지 올 수 있는 종목인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오늘 분봉 얘기해 주신 대로 정말 화려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요. 좀 아쉽죠, 여러분? 근데 이제 하나만 얘기해주면 우리 유창호 앵커도 나하고 방송하니까 고점을 깬다라는 표현보다는 고점을 뚫은다. 자, 예, 고점을 계속 뚫고 간다, 뚫은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이스해 보일 것 같아요.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아까 이윤지 앵커는 뭐 이거 얘기할 때 이 종목 불렀어요? 대답할 뻔했어요? 한미사이언스가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아깝다 이 얘기 하냐면 그때 공약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종목이 한미약품을 마케팅에서나 아니면은 미스터 진단에서 볼 대형주로 추천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번에도 야간 방송에서 32만 원대 또 추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한미사이언스는 나는 추천을 잘 안 해요. 이게 이제 이 종목의 성향이에요. 근데 한미사이언스 아시죠, 여러분? 형제의 난. 이거 지분 경쟁 얘기 계속 나오고 막 그럴 때 그 우리가 미스터 진단할 때도 이건 진행자 유창호 앵커가 형제의 난 언제 끝나냐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가끔 한미약품 진단해 줄 때 얘기했지만 한미사이언스를 물어본 분은 없었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그죠? 39,900원에 사서 10%밖에 안 샀을 때 한미약품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냥 이런 데도 조금만 추가 매수했으면 여간 좋아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여러 번 좀 이렇게 굵고 그런 것들은요. 얘기했잖아요. 매수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10% 정도 샀는데 주가가 밀려서 한 10% 이상 하락하면 거기서 더 사서 기본 20%를 채우세요. 20%를. 그죠? 20, 30%는 들어가도 되는 주식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을 보고 그냥 쭉 가라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럼 한미약품이 가면 이것도 따라는 가겠지만은 어쨌든 한미사이언스는 지금 상태에서는 4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가고도 남거든요. 대신 또 이 말 듣고 추정하지 마세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도 야간 방송 하는데 제약주 내가 추천할 주식 정해놓은 거 중에 한미약품은 있다. 네, 이 얘기는 해줄게요. 이 말 듣고 추정은 하지 마시되 보유하신 분 기준에 42,500원대 위로는 한번 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챙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만 얘기해드리면 이건 계속 저렇게 지분 싸움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움직이는데 아차 말 나왔으니까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이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나가 아무리 저기 하고 쇼를 해도 고려아연 장중에 얘기하는 거 단 한 번도 못 봤죠. 단 한 번도 아마 미란 앵커 알 거예요. 나 마케팅에서 고려아연을 언급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근데 이게 고려아연이 옛날이라고 해봤자 몇 개월, 수개월 전이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거 미스터 진단에서 질문했을 때도 내가 저 부분은 좀 얘기를 한 부분은 있었거든요. 나는 이게 이렇게 날아가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뭐 지분 경쟁, 뭐 싸움 막 지지고 볶고 그러면 얘기 안 해버려요. 왜냐면은 누군가는 거기서 큰 돈을 벌지만은 누군가는 잘못 들어가면은 인생 나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한미약품은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위치의 주식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시끄러운 주식은 기술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들어가서 물렸으면 조금 더 추가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42,000원대 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저런 기사 나오면 나올수록 조금 더는 올라갈 수는 있다 얘기해 드리고 이 말을 듣고 추종하지는 않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이 올해 초부터 참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노이즈가 많이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42,500원 윗단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지분 뉴스와 관련돼서 노이즈가 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 또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한미사이언스랑 같이 묶어보시면 좋은 종목이 한미약품 집중해서 보신다고 하니까요. 이 내용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네. 이쯤에서 종목 진단은 마무리하고요. 남은 시간에 오장 전략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남은 시간의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이종복이가 방송할 때 나스닥 시장 뻥카예요 이거. 어제 이 기세가 우리가 보통 기술적으로 내가 마켓텐에서 진짜 얘기 많이 해줬는데 이런 차트는 뚫고 가는 차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아마 조정 받을 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시간에 의해서 급등을 해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강하지만은 이거 믿고 오늘 나스닥 올라간다고 막 하진 마시되 한 2, 3일 정도 비리비리 하게 되면은 다시 저점이 나올 수 있는 거 정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면서 아까도 마켓텐에서 얘기했듯이 여기가 아마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다음 주 그 11월 4일이잖아요. 그때까지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그게 기회라고 나는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약, 그 다음에 반도체도 하이닉스 뚫고 가는 집 봐가면서 넣으시려면 넣으시고서부터 해갖고 하되 나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8월 달에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단 말이야.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 딱 그 시점이에요. 근데 제약주는 가끔가다 잘 보이는데 통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트폴리오 잘 해가지고 수익을 좀 내셔봐라. 이런 얘기하고 지수를 보면 손 안 나가요, 여러분. 지수를 보지 마시고 이 자장치만 봐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종목을 보시면서 한번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투자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후장 남은 시간의 전략까지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유엔데이 특집이죠. 유엔에 가장 빨리 가입한 나라가 어딜까요? 인데요. 1위, 2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1위는 역시 미국이래요. 와, 45년 45년. 10월 24일. 그러니까 유엔 창립 멤버 미국이고요. 그리고 일본이 56년 12월 18일에 가입을 했다고 네. 합니다. 자, 참고로 중국, 우리나라 옆나라 중국도 미국과 같이 처음에 창립 멤버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문가님, 일단 1위는 정확히 맞춰주셨군요. 그러니까 나는 저 연도까지 얘기하려다 참은 거예요. 광복절하고 연도가 같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이종법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많은 정보들 체크하셨을 텐데 아쉽지만 오늘 레이키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정말 힘든 시장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